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 3회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자, 다음 중 ERP 도입의 예상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네, 요거는 자, 일단 좋은 거는 일단은 찾아 아니다 라는 형식으로 해서 좀 좋은 말은 빼시고 나쁜 말 찾기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되는데요. 고객 서비스 개선되고 통합 업무 시스템 구축되는 것과 표준화 단순화 코드화 되는 건 맞는 얘기인데 사이클 타임 증가 요거 감소죠. 사이클 타임은 이제 반복되는 업무들의 순환되는 그 시간을 얘기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급여를 계산한다든가 뭐 아니면은 뭐 결산을 한다든가 예를 들면 이런 것들도 하나의 사이클을 이루고 있는 반복된 업무 중에 하나겠죠. 그런 것들이 전산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인 4번이 틀렸습니다. 2번 ERP 선택 기준을 볼 수 없는 것은 자 커스터마이징 이거는 주문 제작이라는 얘기고요. 주문 제작이 최대화가 아니라 최소화 될수록 좋다. 최대화가 돼서 주문 제작이 많아지면서 프로그램을 많이 만지게 되면 나중에 수정할 때 비용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 소비가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번이 틀린 것. 3번 문제. 다음 중 ERP의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특징과 설명으로 연결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오픈 멀티벤더인데요. 특정 하드웨어 업체만 의존하는 아닙니다. 예, 어떠한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어떠한 시스템이든 다 오픈 형태로 고객 만족형이에요. CS는 커스터머 세티스팩션이라고 해서 이제 고객 만족형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틀렸어요. 앞부분이 1번이 틀린 거. 다른 것들은 맞으니까 봐주시면 되고요. 예, 4번 문제. ERP 구축 절차 중에 TF팀 결성, 현재 시스템 문제 파악, 경영 전략 및 비전을 도출하는 단계는 네, 분석 단계죠. 그래서 일단은 순서는 알아두셔야 되고 네, 분석 단계에서는 요 앞서서 있는 거 현재 시스템 파악은 as is 파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설계 단계에서는요, as is 파악을 했으니까 미래 업무 도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to be process 도출을 하고요. 그리고 갭 분석이라든가 패키지 설치 네,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구축 단계에서는 이제 모듈을 조합하고 그리고 수정 및 확정 뭐 이런 것들이 구축 단계에 해당되는 내용. 구현 단계는 시험 가동이라든가 네, 그 평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이런 것들도 같이 알아두시길 바랄게요. 정답은 3번. 5번에 청바지의 원가가 보이게 같은 경우 청바지 손익분기점의 월 매출량입니다. 월 매출액을 구하는 게 있고요. 매출량을 구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매출량을 구하라고 하네요. 손익분기점에. 일단은 책에 있는 거는 제가 요 공식만 넣어놨어요. 그래서 현재 책에 있는 공식대로 일단 대입을 한 후에 조금 약식으로 매출량을 구하는 걸 좀 해보면 자 고정비 분의 1- 변동 비율이죠. 1- 변동 비율 판매 단가의 변동 비율이 얼마인지 요게 매출액 손익분기점의 매출액이 됩니다. 여기 250만원이에요. 계산하면. 그리고 우리는 매출량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요. 250만원을 청바지 판매 단가 25,000원으로 나누면 100개 해서 100으로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요. 자, 매출액 부분은 책에 공식이 나와 있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매출량, 수량을 구하려면요. 이거 약식으로 해서 푸는 다른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좀 되신다면 매출량, 수량을 구하는 공식도 같이 외워두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판매 단가에서 변동비를 뺀
것을 고정비에다가 이렇게 해놓은 거가 매출량 구해집니다. 여기다 대입하면요. 판매단가 25,000원에 변동비 5,000원 빼면 2만원이고 고정비 200만원 올려놓으면 100개 동일한 값 나오죠. 이렇게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도 외우실 수 있으시면 같이 외워주시면 좋겠고, 아니면 이 공식만 가지고 매출액을 구하고 단가를 나눠주면 매출량이 노출되니까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6번 문제. 다음 중 수요 예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수요 예측을 할 때 일반적으로 유효 수요의 크기만을 추정한다. 틀리죠. 유효 수요 말고요. 유효 수요 플러스 잠재 수요. 네, 그리고 시장 조사를 통하면 미래 수요에 대해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죠. 수요란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려는 욕구, 그래서 유효 수요, 잠재 수요 부분은 좋았는데 과거의 구매 경험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구매 능력이 갖춰지지 않아 소비를 결부되지 못하는 소비는 잠재 수요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구매 능력 없고, 그러니까 호주머니 돈이 없고, 그래서 소비도 할 수 없는 게 잠재 수요인 거고, 유효 수요는 구매 능력 갖추어져 있고 소비로 바로 결부될 수도 있고 계획해서 소비할 수도 있는, 그게 유효 수요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6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 정성적 수요 예측 기법이에요. 정성적, 그래서 계량적 수요 예측 기법과 정성적 수요 예측 기법이 있는데, 정성적 수요 예측 기법은 주관적인 그런 주관적인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델파이법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거다라고 해서 맞는 얘기. 시장조사법은 시장에 있는 내용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맞는 얘기. 3번은 자, 판매원 의견 합성법은 최고 경영자, 일단 여기서부터 틀렸죠. 네, 최고 경영자의 재능과 지식이 아니라 이거는 그 판매의 사원, 어떤 지역에, 각 지역에 이제 판매 사원들의 의견을 합성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이 틀린 거. 수명주의 유추법은 과거의 자료가 없는 신제품의 경우에 비슷한 제품의 과거 자료를 이용하여 수요 변화 예측하는 것. 3번이 옳지 않은 설명. 8번 문제. 교차 비율을 이용하여 목표 판매액을 할당하는 방법이 적절한 경우는 무엇인가? 인데요. 자, 목표 판매액을 할당하는 방법. 이게 이제 판매 할당에 대한 내용인데, 판매 할당은 자, 판매 할당의 선행 단계인 영업 거점별 할당이 있고요. 그리고 영업 사원별로 할지, 그리고 거래처 및 고객별로 할지, 그리고 뭐 지역 및 시장으로 할지, 그리고 상품 및 서비스별 할당으로 할지인데요. 교차 비율은 상품 및 서비스별 할당을 할 때 사용하는 부분이 교차 비율에 해당이 됩니다. 이 외에 이익 공헌도라든가, 네, 그리고 뭐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뭐 과거부터 지금까지 동향, 판매 실적 동향 같은 걸 살펴보는 게, 그리고 하나 더 해서 교차 비율, 네 가지가 상품 및 서비스별 할당에서 이용하는 부분이 되었죠. 정답은 4번 해당됩니다. 9번 문제. 중점 고객을 선정하기 위하여 보기의 고객 매출 자료로 ABC 분석을 적용했습니다. A그룹에 해당하는 고객이에요. A그룹은 전체 고객의 20에서 30% 사이에 있고, 그리고 전체 매출의 70에서 80%를 차지하는 요게 A그룹이 해당이 되는 조건값인데요. 이걸로 봤을 때 고객은 8군데 고객 중에 2군데이기 때문에 25%, 그리고 매출액은 75%로 해서 100에서 75이기 때문에 75%. 이렇게 두 조건값을 다 갖춘 건 2번이네요. 정답은 2번. 10번 문제. 다음 물류관리 활동에서요, 영업관리 활동에 해당하는 것은, 영업관리 활동과 그리고 이제 구매관리 활동, 그런 것들, 네, 그리고
관리 이런 쪽으로 해서 관리 활동이 세 개 정도로 물류 관리 활동이 나눠져 있는데 크게 그 중에 4번은 이제 대금매수 관련해서 4번은 영업 관리 활동에 해당되는 거 맞고요. 1부터 3까지는 구매 관리 쪽과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11번 공급망 관리 유통 경로상의 하류에 해당하는 소매상에서 고객의 수요가 유통 경로상의 상류인 도매상과 제조업자에 이르면서 수요 정보 왜곡되고 확대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거. 이거 채찍 효과였죠. 그래서 이제 고객이 있으면 고객이 있고 이제 소매상으로 가고 도매상으로 가고 이제 생산자가 있으면 이제 고객이 뭐 어떤 물건에 대해서 지금 막 붐이 일어나고 있는 어떤 물품이 있다고 했을 때 고객이 요렇게 이런 거 이거 좀 필요한데 왜 이렇게 시장이 없지? 라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소매상에서 이게 없대 더 많이 구매해 놔야겠네 이렇게 되는 거고 도매상에서는 더 많이 생산하기 빨리 도매를 많이 해야겠다 되는 거고 생산자는 그렇대 엄청 많이 만들어야겠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요 정보가 왜곡되고 확대되는 현상 요게 채찍 효과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12번 문제고요. 공급망 운영 참조 모델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급망 운영 프로세스 5단계. 요거는 그 공급망 운영 참조 모델에서 프로세스를 나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순서별로 그냥 여러분들이 맞추시면 되는 거고요. 계획, 조달, 생산하고 배송하고 반품되는 이런 5가지의 단계를 가지고 공급망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해서 12번은 1번입니다. 요거는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13번 문제 재고관리 모형 중에서 고정 주문기간 모형 그래서 주문기간이기 때문에 피어리어드 P 시스템의 발주량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이고 네 요거는 자, 고정 주문 기간은 이제 일정 주기마다 주기에 네, 재고를 조사를 해요. 재고를 보는 거죠. 재고가 얼마 남았는지 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모자란 만큼 그렇게 되니까 이게 현재 재고 수량이 되는 거겠고 재고 수량을 일정 주기마다 재고 조사를 통해서 현재 재고 수량을 파악하고요. 현재 재고 수량에서 최대 재고 수량까지의 차이만큼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최대 재고 수량에서 현재 재고 수량을 뺀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요거가 정답. 네. 그리고 14번 문제. 화물 운송 수단 중에서요. 운송거리가 비교적 단거리 발송 화주의 문전에서 도착 화주의 문전까지 그러니까 도어 투 도어가 되는 거 화물 자동차 운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좀 저렴한 편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사고 위험이 많다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뭐 많은 것을 적재할 수 없다라는 단점도 있었고 그래서 각각의 운송 수단에 따른 장단점들에 대해서 파악해 주세요 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었죠. 항공운송 같은 거는 일단 비싸죠. 비쌈 근데 빠름 이런 것들이 있었고 철도운송은 많이 실을 수 있어요. 많은 적재가 가능하다라는 거. 네, 그리고 비교적 기후 영향을 덜 받는 편. 네, 그리고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연 친화적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기 위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축하려면 돈이 많이 든다. 이런 것도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네, 15번 신속한 고객 대응이 가능하도록 고객별로 물류 거점을 운영하는 보기와 같은 화물 운송 경로는 어떤 방식인가인데요. 네, 이거 화물 운송 방식 관련한 부분은
이런 식으로 그림 형태로 나오면서 어떤 거에 대한 설명인가를 맞춰보는 형식으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거는 신속한 고객 대응, 신속한 고객 대응이 가능한 쪽이기 때문에 고객에게 가장 가까운 창고가 가운데에 있는 형태가 되는 부분이고, 요거는 배송이 되는 고객을 위주로 거점이 물류 거점으로 된 거기 때문에 배송 거점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송 거점 방식 기억을 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공장 직송 방식은요, 말 그대로 공장에서 직접 직송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림으로 봤을 때는요, 제일 간단해요. 이거는 공장에서 고객에게 바로 가요. 간단하죠? 이게 공장에서 직송하는 방식. 중앙 집중 방식은요, 자, 중앙에 집중되는 거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중앙에 물류센터가 딱 있습니다. 딱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공장들이 있으면 생산을 해서 물류센터로 이렇게 모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고객에게 한 번에 가는 이런 형식이 중앙 집중 거점 방식이 되겠어요. 단일 거점 방식에 대한 딱히 그런 거는 아실 필요는 없고, 예, 여기 1번, 2번과 4번에 대한 내용들 보시면 되겠네요. 6번 문제. 보관의 기본 원칙 중에서 먼저 입고된 물품을 먼저 출고한다. 먼저 입고된 거 먼저 출고한다. 선입, 선출. 3번으로 바로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관도 막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창고 보관을 하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통로 대면의 원칙 같은 경우는 뭐 요런 거죠. 자, 뭐 요런 거, 이게 통로가 있으면 서로 마주보게 창고를 이렇게 적재해 놓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로를 가지고 여기다가 이게 통로라고 하면 그 양쪽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찾기가 좀 쉽겠죠. 이렇게 보관도 많이 되겠고, 네,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회전 대응의 원칙은 회전율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입출고 빈도수가 이제 회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빈도가 높으면 출입구 가까이, 빈도가 낮으면 멀리, 출입구 멀리 놓는 게 회전 대응의 원칙이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보관의 원칙은요, 보관 물품이 이제 상호 관련 정도가 있으면은 그 상호 관련된 것끼리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보관 장소를 정해서 보관하는 게 요 네트워크 보관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다음 보기에서 괄호, 기역, 니은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데요. 네, 구매 관리는 구매 조직 관리, 그리고 기역, 니은, 구매 분석 등의 구매 기능에 대한 조정 및 통제 활동이다 라는 거고요. 네, 이제 요거는 약간 용어적인 해석이고요. 예, 정답은 1번입니다. 구매 계획 실행. 그래서 구매 계획, 실행, 구매 분석, 이런 것들이 이제 구매 기능에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관리하는 게 구매 관리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8번. 다음은 구매 관리에서요, 경쟁 방식에 의한 공급자 선정 방법의 유형에 대한 설명이다. 맞게 작성하신 것은 인데요. 네, 정답은 1번, 지명 경쟁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 되는 부분이고요. 네, 다른 것들도 같이 살펴보면, 네, 지명 경쟁 방식 말고 이제 제한 경쟁 방식 같은 경우는요. 자, 요거는 일반 경쟁 방식과 지명 경쟁 방식의 중간적 성격을 띈다라는 거. 그래서
요게 제한 경쟁 방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 경쟁 방식과 지명 경쟁 방식의 중간적 성격을 띠는 거다라는 게 제한 경쟁 방식인 거고요. 이거는 입찰 참가자의 자격은 제한해요. 그런데 자격을 갖춘 모든 대상자를 입찰 참가자에 포함시킨다라는 거에서 제한 경쟁 방식에 대한 내용은 요거였고요. 그리고 수의계약 방식 같은 경우는 구매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 방식은 요거고요. 요게 아니라 소액인 경우. 그리고 수의계약 방식은 그 특정 기업을 공급자로 딱 하나 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엔 소액인 경우도 해당이 되고 그 공급자가 유일한 경우에도 해당이 됐었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구매계약에 소요되는 비용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것도 수의계약에 대한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수의계약, 그리고 요거 그리고 요거는 제한에 대한 얘기로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경쟁 방식 같은 경우는요, 자, 그 일정한 자격을 갖춘 불특정 다수, 모두 참여. 요게 일반 경쟁 방식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8번 문제 풀어봤고요. 19번 문제. 다음 가격 할인 방식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할인 기간 네, 시작일을 거래일로 하지 않고 송장 하수일로 한다라는 건 특인 기간이 아니라요. 이거는 수치일. 그래서 ROG라고 해서 1번 틀렸고 2번 같은 경우 거래일자를 늦추어 기입하여 현금 할인의 기사일을 거래일보다 늦추어 적게 하는 거는 선불기일 현금 할인. 요게 아니라 선일부 현금 할인. 선불기일 현금 할인은 그 이자까지도 고려해서 할인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3번 판매비 절감 차이가 품목별로 구분하기 어려운 유사한 품목으로 구성된 경우 적용하는 판매 총량에 대한 수량 할인 방식은 누적 수량 할인. 이거는 이제 수량 할인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네, 이거는 누적 수량 할인 아니고요. 네, 총합적 할인. 네, 그래서 이거는 총합적 할인입니다. 네, 4번 판매 금액, 판매 수량의 단계별로 할인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은 판매 금액별 할인, 판매 수량별 할인 방식으로 수량 할인 방식에 맞는 얘기네요. 네, 정답은 4번. 20번 문제. 구매 실무에서요, 시장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요. 시장조사는 이제 구매 시장의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과정 맞는 얘기고요. 비용, 시간, 정확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되고, 매출, 원가, 산정이 맞는 얘기고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시장조사, 아니죠. 시장조사는, 아니죠. 이익이죠. 네, 이익은, 요건 원가 분석 쪽이죠. 네, 4번은, 네, 이거는 간접 분석이기 때문에 간접조사 3번이 틀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20번 문제 풀어봤고요. 잘 안 풀리신 문제 꼭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오늘 시간도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